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다른 셋입니다. BJ 싸임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이단원의 두 번째 파트. 또 찍기 한번 들어갈게요. 제가 찍신이거든요. 별명이 찍신이에요. 찍신. 예전에 99.9% 적중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한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평소에 35점 정도를 맞다가 제가 막판에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점을 맞았냐면 95점을 맞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놀라가지고 진짜 뒤로 막 넘어지셨대요. 진짜 레알,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는 부분 공부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 성적 분명히 나오시겠습니다. 오케이. 대신에 여러분들 성적을 너무 많이 올리지는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부모님 기절하세요.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부모님 기절하시니까 그러지 마세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오케이? 부모님도 마음을 준비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한 번에 막 올리면 큰일 납니다. 저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조금씩 올리시면 됩니다. 자, 갈게요. 화학 반응의 종류에는 여러분들 3개가 있습니다. 4개를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오케이? 4개를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3개만 알려드릴게요. 복분해는 안 나와요. 중학교 교육과정에 복분해는 안 나오니까 복분해는 일단 버립시다. 아시겠죠? 자, 화학 반응의 종류는 3가지가 있죠. 자, 여기서 또 찍을게요. 화학 반응. 자, 화학 반응 1, 2 갈까? 자, 1, 2 갈게요. 반응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3가지가 있어요. 화합이 있고요. 화합. 그 다음에 분해가 있고, 그 다음에 복분해가 있습니다. 치환이 있어요. 치환. 3가지가 있습니다. 딱 말만 들어도 대충 필이 와. 화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합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합해진다. 그 다음에 분해라는 얘기는 찢어진다. 그 다음에 치환이라는 건 찾아서 바꿔라.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수학에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 x 플러스 y를 뭐 t로 치환해서 뭐 푸는 방법, 이런 것들. 그럼 치환이라는 건 모든 식에서 x 플러스 y가 있으면 다 t로 바꿔서 계산해 달라는 얘기죠.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치환입니다. 볼게요. 자, 보세요. 화합은 그래서 뭐예요? A하고 B하고 해서 C가 되는 거. C를 다시 분해시킬 수 있어요. A와 B로. 치환이라는 건 A, B라는 녀석을 C라는 녀석하고 반응시켰더니 A, C, B 자리를 C가 바꿨죠. 그래놓고 B가 떨어져 나온다. 오케이? 요게 기본인데, 자, 이제 찍기 들어갈 거예요. 조금 있다가.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얘를 꼭 기억하세요.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 화합이라는 건 아까 했던 거. 수소 플러스 산소가 물이 되는 거. 그러면 뭐예요? 2H2 플러스 O2가 2H2. 자, 2개가 하나가 되는 건 무조건 화합입니다. 2개가 하나가 되는 건 무조건 화합이다. 아시겠죠? 그럼 이거를 거꾸로 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할 수도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수소와 산소. 그래서 2H2O를 2H2 플러스 O2로 찢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런 걸 분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질산은 염소와 반응시키면, 오케이? 염화은이 되고요. 이걸로는 아니고, 질산은을 구리와 반응시키면요, 질산구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은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은 자리에 구리가 차고 들어가서 질산구리 만든 거죠? 그리고 은이 떨어져 나왔어. 오케이? 그럼 이런 건 치환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재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참조 교재에 얘는 분명히 꼭 아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법한 부분을 찍겠습니다. 오케이? 자, 화합에서는 여러분들
철가루하고 황가루, 오케이? 철가루하고 황가루 100% 걸립니다. 자, 화합에서는 철가루하고 황가루 100% 걸려요. 100% 걸립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00% 걸려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00% 걸립니다. 자, 갈게요. 여러분들. 갑니다. 철가루하고 황가루 갑니다. 철가루를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황가루를 준비합니다. 황가루. 잘 봐요. 그래놓고 둘이를 섞어요. 철가루하고 황가루를 혼합해요. 혼합. 오케이? 자, 섞어요. 섞어요. 그래놓고 하나는, 여기는 혼합이죠? 섞는다. 이 글씨 왜 이래? 자, 하나는 그대로 둬요.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자, 하나는 가열을 해요. 잡으라고요? 하나는 가열을 합니다. 이거 걸려요. 가열. 잘 봐요. 가열을 해요.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보세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혼합을 했다는 얘기는 물리적 혼합이죠. 물리적 혼합. 그럼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물리적이라는 개념은 성질의 변화가 있다 없다. 성질 변화가 없다. 오케이, 성질 변화가 없다. 근데 아까 이 앞전에 파트 1 찍었을 때 어떻게 했죠? 수소하고 산소 기체를 섞어놓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물이 안 만들어져. 뭐를 튕겨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기불꽃을 튕겨줘야 된다고 그랬어. 그럼 전기불꽃이라는 얘기는 에너지야. 오케이? 그러면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뭔가가 변화하는구나 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다? 화학변화다. 뭐라고요? 화학변화다. 그럼 여기 자식, 요 녀석 봐라. 요 녀석. 에너지 투입했네. 그럼 너는 화학변화가 있겠네. 화학변화가 있겠네. 그래서 너가 화학변화가 일어난 황과 철이 화합한 황화철이 만들어지는구나.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럼 너는 계속 혼합물의 상태로 존재하는구나. 그럼 너희들은 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유지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배추아사상님 어서 오십시오. 얘네 둘은 성질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구나. 너희는 화학변화가 일어나서 황화철이 되는구나. 그럼 너는 성질이 유지되지 않네. 성질이 변화했네. 물질의 성질이 변화했네요. 그쵸? 오케이. 좋아. 굉장히 중요해. 이거 무조건 걸리게 돼 있다니까.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제 방송 보고 이거 시험 문제 안 내는 건 아니겠지 설마? 중요한 건데. 오케이. 갑시다. 잘 봐요. 그러면 철가루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오케이. 철가루는 자석에 끌립니다. 자석에 붙는다. 즉 끌려온다. 그럼 됐네. 자석에 붙는다. 그러면 너 성질 변화 없어. 그대로 유지야. 그럼 너도 자석과 반응을 하겠구나. 자석에 철이 붙는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 그러면 너는 뭐야? 너는 새로운 성질인 황화철을 가졌으니까 얘는 성질 변화가 존재하니까 너는 자석에 달라붙는단 말이야. 자석에 반응한다 안 한다? 반응하지 않는다. 매우 중요해요. 자석에 반응하지 않는다. 왜? 철의 성질을 잃어버리니까. 오케이. 철의 성질을 잃어버리니까 자석에 반응 안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해. 오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 철가루에 염산을 가하면요. 보세요. 철가루에 염산을 가하면 여기서 치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철가루에 염산을 가하면 Fe에다가 EHCl이라는 염화수 아쿠아 상태예요. 아쿠아 상태에 철가루에 염산을 가하면 여러분들 제 소리 들려요? 여러분들 제 소리 들립니까? 아프리카 TV 런타임 오류 났다. 큰일 났다. 여러분들 제 소리 들리시면 채팅 좀 보내주세요. 제 소리 들리시면 채팅 좀 보내주십시오. 채팅 보내주실 수 있나?
큰일났다. 아프리카TV 런타임 오르났어요 여러분들. 채팅 못 치실 건데. 자, 들려요? 그럼 그냥 갑시다. 철가루에 염산을 반응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요 녀석이요. 요 녀석 두 마리. 이 1은 2예요. 이 1은 2고. 그래서 두 마리를 데려갑니다. 근데 저거 건들면요. 방송 종료됩니다, 여러분들. 저거 건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요. 염화 철을 만들고요. 여기 달라붙었던 수소 두 마리가 떨어져 나와요. 수소기체가 돼서 빠져나옵니다. 수소기체가 돼서 빠져나와요. 아시겠어요? 철가루를 염산에 반응시키면 수소기체가 나오는구나. 즉 FeCl2 플러스 H2기체가 돼서 빠져나옵니다. 아시겠죠? 화학 반응식은 어려우니까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가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거.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철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e 플러스 HCl이 반응하면 FeCl2가 되고 플러스 H2기체가 발생하는구나.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만 더 언급하고 갑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요것도 화학변화입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화학변화예요. 왜? 원자를 재배율해서 얘 만들었잖아요. 그쵸? 오케이? 요것도 화학변화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없던 기체가 나왔잖아. 화학변화입니다. 기다리시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여러분들 화학변화가 나타나죠. 기억하셔야 돼. 이거 미친 척하고 물어보는 경우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다도 염산을 가하면, 자 보세요. 황화철이라는 건 철하고 황하고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두재료님 어서 오십시오. 황화철이라는 얘기는 철하고 누구랑 반응했다고요? 철하고 황화철하고 염화수소, 즉 염산 반응하는 거예요. 자, 황화철은요, 화합한 거니까 FeS 이렇게 돼야 돼요. 황이 소디움 S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염산하고 이제 또 반응합니다. EHCl. 자, 이게 황화철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 황화철은 가열했을 때 나타나는 거, 에너지 투입했을 때. 그러면 요것이 염산하고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셔야 돼. 염산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이번엔 아까하고 똑같아요. 요 녀석이 요 녀석 데려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 녀석이 요 녀석 데려가요. 오케이? 자, 그러면 FeCl 2개. 그러면 FeCl2. 염화철. 얘는 염화철이에요. 오케이? 염화철. 플러스 요 녀석 두 개가 요 녀석 한 개를 데려가요. 그래서 H2개 S.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 황과 화합한 수소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래요? 황화수소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황화수소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만두재료님. 얘는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 기체가 발생해요. 화살표가 위로 간다는 얘기는 기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너는 황화수소가 나타나면 황화철이겠구나. 오케이? 됐죠?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색깔은 얘는 철 색깔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황의 색깔, 노란색도 나타나고 은혜색도 나타납니다. 근데 얘는 은혜색이 안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느냐? 얘는 무슨 색깔이 나타나냐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누런색? 이 중간색, 약간 흑갈색?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색깔도 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정도만 아시고 가시면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보세요. 자, 철가루하고 황가루하고 섞었어요. 혼합했어, 물리적으로. 그래놓고 그대로 놔두면 혼합물이야. 그래서 철의 성질도 그대로 갖고 있고 황의 성질도 그대로 갖고 있어. 그래서 자아성계 철이 달라붙죠. 그 다음에 여기 염산하고 반응했을 때 수소기체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도 자석이 달라붙죠. 그 다음에 갯미르님 어서 오십시오. 그 다음에 염산하고 반응에 수소기체 나타나죠. 자, 근데 가열,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에너지 투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합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황화철이 생긴다고. 오케이? 황화철이 생긴다고요. 그럼 황화철이 생겼을 때는 염산하고 반응했을 때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 황화수소기체가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석과 얘는 반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철의 성질이 안 나타나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색깔도 얘의 중간색이 나타난다. 오케이? 자, 됐네. 됐어. 화합에서는 요것만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분해에서 이제 대표적인 예는 물의 전기분해입니다. 뭐라고요? 물의 전기분해. 보세요. 분해에서는 여러분들 아예 이리 갈게요. 분해에서는 물의 전기분해. 자, 본 강의에서 제가 물 분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오케이? 물 분자는 여러분들 산소하고 다음에 뭐예요? 수소하고 수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산소가 크다 이렇게 해석합시다. 얘는 작다. 그러면 큰 놈하고 작은 놈 중에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큰 놈이 이기겠죠? 큰 놈이 이기겠죠? 그래서 이 큰 놈이 수소가 갖고 있는 전자를 더 세게 자기 쪽으로 잡아 당겨. 자, 다시 큰 산소가 오케이?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공유한다. 공유하고 있던 전자를 자기 쪽으로 뺏어와요. 힘이 세니까. 힘이 세. 내가 센 거야. 대학생하고 누구? 어린이집 아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대학생이 이기잖아. 그러니까 내놔 새끼 가자 내놔. 내가 뺏어. 그러면 어린이집 다니는 수소는 뭐예요? 전자를 잃어버린 느낌이지. 전자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대전열에서 배웠잖아요. 대전열에서 뭐였어? 마이너스 전기가 되고 플러스가 플러스 전기가 되는 이유가 마이너스 대전체가 플러스 대전체로부터 전자를 잘 뺏어 오니까 마이너스 대전체가 되는 거야. 똑같아. 수소가 가지는 전자를 산소가 더 세게 잡아당겨요. 그래서 얘가 전자를 잃어버렸다 플러스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얘도 플러스 성질을 가지게 돼.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성질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마이너스 대전체를 물에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휘어지죠, 물줄기가. 왜? 얘네들도 정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얘네들도 뭐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케이? 콜? 기억하셔야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전기를 사용해서 분해할 수 있대. 그럼 전기라는 건 뭐야? 플러스 전기가 있고 우리 1단원에서 배웠잖아요. 마이너스 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건전지가 있죠. 전지. 그래서 전지는 무슨 극과 무슨 극이 있어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죠.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는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는 걸 잡아 당기겠구나. 남자는 여자 좋아해. 자, 여자는 남자 좋아해.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는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는 걸 잡아 당기겠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는 건 수소구나.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모아지겠네.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는 건 산소구나.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는 뭐야? 산소가 모아지겠네. 분해하면. 그쵸? 야, 좋다. 이거 위에 거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 위에 거 좀 지우고 갈게요. 잘 봐요. 그래서 물을 전기분해하게 되면요. 딱 이렇게 아시면 돼요. 요것만 아시고 가시면 돼요. 잘 보세요. 물을 전기분해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극에서 자, 물은 H2O죠. 맞불 2대1 수나.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 H2O 맞불 2대1 수나.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얘 수소죠. 얘는 산소죠. 전기분해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모아집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모아져요.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모아지는 거야. 그 뜻이에요. H2O 수소 산소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모아지고 플러스 극에서 산소 모아지고 그들의 부피비는 자, 아까 보세요. 잠깐만요. EH2 플러스 O2 EH2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앞에 있는 개수들 밑으로 내려볼게요. 얘 2죠. 얘는 1이죠. 이게 부피비입니다. 개수비는 부피비고 부피비는 분자수비. 분자수비는 몰수비.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의 부피비는 2대 1이다. 수나라는 얘기는 수산화 나트륨. 물의 전기분해를 할 때는 수산화 나트륨이나 또는 수산화 뭐뭐뭐를 타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순수한 물로 실험하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증류수. 순수한 물로 실험하는 거예요. 증류수. 근데 증류수는 여러분들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오케이? 증류수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이거 왜 흐르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복잡해.
복잡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설명 안 할게요. 아시겠죠? 그거 설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더욱더 이해가 안 가. 아시겠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가는 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수산화 나트륨을 타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갑니다. 수소하고 산소, 물의 전기분해할 때는 H2O 마블 2대1 순환. 요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럼 H2O 물은 수소는 마이너스 의에서 모아지고 산소는 플러스 의에서 모아지고 그들이 모아지는 부피비는 2대1이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을 타주는 이유는 증류수는 순수한 물인 증류수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얘를 타줘야 전류를 흘릴 수 있고 그래서 전기분해를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분해에서는. 아시겠죠? 자, 물의 전기분해 꼭 하나 걸리고요. 오케이? 꼭 하나 걸리고 그 다음 걸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탄산수 나트륨의 열분해, 탄산수 나트륨의 열분해가 걸립니다. 탄산수 나트륨의 열분해가 걸리는데요. 요거는 파트 3에서 제가 이어갈게요. 왜 그러냐면 런타임 오류도 좀 잡고요. 런타임 오류도 좀 잡고 좀 오류가 나가지고 다른 분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잡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파트 3에서 뵐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꼭 보셔야 돼요.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오케이? 꼭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잠깐만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